자, 교재 20쪽 보세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총설에 재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찾습니까?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이 정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핵심 말은 첫째 줄에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이란 말 찾습니까? 그 계획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계획이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자, 토지이용 계획 수립하고 집행이라고 되어 있죠. 집행 동그라미하고 그 집행이라는 것은 개발이나 보존을 말하죠. 예.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개발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을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이다. 그 뜻이에요. 자, 2절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등 찾았습니까? 1번의 국토이용 및 관리 기본 원칙은 버리세요. 보실 거 없습니다. 보면은 떨어집니다. 2번에 도시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그렇게 제가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1, 2월 딱 보면은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읽어야 되고 어디는 버리고 이게 다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책을 어디를 봐라 이 뜻이에요. 최소한 내용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시험 공부하러 왔죠, 여기에. 연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는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늘릴까 줄일까? 줄여야 됩니다. 줄인 거 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빨리 시험을 하게 합니다. 자, 용어정의에 가서 1번의 광역도시계획 봅시다. 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거기에 밑줄 치시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이란 말 다음에 줄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자, 그렇게 줄치고 칠판 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다라는 것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이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예. 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우리나라 단일한 행정구역을 나열할 때는 6가지의 종류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로서 단일 행정구역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도도 있었죠, 도. 도는 시군 복합체예요.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역 나열할 때는 도 대신에 뭐를 나열한다? 시군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의 특광, 특덕도, 시군, 즉 단일 행정구역에 걸친 지역에다가 광역시설, 자, 우리 뭐 고속도로, 뭐 공항, 자, 이런 시설을 뭐라 부른다? 광역시설이랍니다.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자, 지정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랍니다. 그래서 광역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2개 이상 행정이 걸치게 되겠죠. 걸쳐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개발이 됐을 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실내가
뭐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자, 여기 서해안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있죠. 자, 그 옆에 서울특별시가 있고, 자, 이 주변 지역은 경기도 지역이죠. 경기도 지역은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와 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인천 앞바다 여기에 영종도라는 섬 있죠. 여기에다가 공항이 들어가요. 자, 이 공항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왜 여러 지역을 걸쳐서 개발이 되는지 보면은, 자, 첫째, 공항이 들어가면은 도로망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 경기 이남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망이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KTX 들어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와야 되죠. 자, 평창에서 KTX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우리 여기 한강 이남 지역에서 KTX 연결해서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각종, 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 일대가 개발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광역시설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 번위를 보니까, 자, 인천광역시 들어가야 되고 서울특별시 들어가야 되죠. 자, 경기도의 시군적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자, 여러 행정 걸쳤죠. 자, 이럴 경우 이 개발 범위를 정해서 여기다가 뭘 지정합니까?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요. 자, 이렇게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개발시킬 건지에 대한, 자,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행정부에 걸쳐서 광역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광역시 들어가면, 자, 이 여러 행정구역이 이와 같이 개발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 광역도시 계획은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단위 행정구역입니까? 여러 행정구역입니까? 여러 행정구역. 광역시설 같은 걸 넣으면 그 일대가 개발이 되겠죠. 그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 계획을 통해서 개발된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각종 고속도로 다 여기에 해당되죠.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이 다 여기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개발된 곳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도시군계획 봅시다. 자, 밑줄 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까지 줄 치시고,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의 관할구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그 다음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게 줄치면 돼요. 자, 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도시군 계획이다라는 것은,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단일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다. 자, 서울특별시 안에서, 광역시 안에서, 특별자치시 안에서, 특별자치도 안에서, 시군적 안에서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을 도시군 계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에 몇 차례 나왔어요. 뭐 이래 놓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광역도시 계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말합니다. 자, 그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봅시다.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에 대해서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다음에 줄칩니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공간관리계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단일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첫째, 장기 발전에 대한, 이것도 무슨 계획이다? 방향 제시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의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이걸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여기 시예요. 어느 시 행정구역 아닙니다. 자, 이 시 행정구역 안에 들어가보니까 산도 이렇게 있고, 자, 이 시에 여기에 자, 중심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산 같은 데는 우리가 자, 보존해야 되죠. 또 이런 중심가는 자, 미리 개발하라고 방향을 어떻습니까? 정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 즉 특별시 안에서, 광역시 안에서, 특별자치시 안에서, 특별자치도 안에서, 시나 군적 안에서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첫째 정해주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방향 제시계.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에 강력도시가 다르게 특별시나 광시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면 이 계획을 다 만들어야 돼요. 예. 광역도시계획은 자, 여기에 광역시설 같은 건 설치할 목적이 있을 때만 수립하죠. 이건 늘 수립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늘 수립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늘 수립한 이 계획 속에 종합계획 성질을 넣어놨어요. 이 무슨 말이냐? 자, 이 도시의 장기 자, 발전에 관한 구상이 들어가고 이 도시를 장기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한 모든 분야별, 즉 부분별 자, 방향 제시 계획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을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도시 발전에 모든 필요한 부분별 방향 제시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이 종합계획이니까 양이 많겠죠.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종합계획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는 자, 실행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왜? 기본계획에서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죠. 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어디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방향 제시를 해주니까 이걸 받아야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실행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게 수립에 지침이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해 준 것도 자, 실행을 하고, 앞에 광역도시에서 방향 제시해 주죠. 이것도 실행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실행계획으로서 광역이든 국가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실행하되,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실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뭐가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 예. 그럼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서 자, 방향 제시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뭡니까? 광역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시험에 묻지, 옛날처럼 요게 판에 박힌 듯이 일이 안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도시군관리계획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다음에 줄칩니다.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그게 줄치고,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위에다 씁니다. 실행이라 썼어요. 자, 이 계획이 하나 발표되면 실행이 됩니다. 뭐가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개발이 실행되고 보전이 실행되고 정비가 실행된다 이 뜻이에요.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구체적 계획을 말하는데 종류가 6가지 있죠. 그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을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을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하나 발표되면은 개발이나 정비, 보전이 실행이 돼요. 어떻게? 자, 이렇게. 자, 첫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자,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개발이나 보전이 실천돼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우리가 개발하라고 방향 제시에서 방향을 정해줬죠. 그래서 실행 계획인 자, 도시군관리계획을 발표해서 개발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는 중심 가니까 상업이다라는 뭘 정해줘야 돼요? 용도를 정해줘야 돼요. 그게 건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거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발표해주면 여기에 상업이란 용도가 딱 정해져요. 그러면 뭐가 실천돼 들어오느냐? 상업지로 개발된다는 뜻이죠. 상가 건물들이 들어와요. 개발은 첫째 6가지인데 뭐 첫째 뭐 건축물 건축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가가 들어와 버립니다. 예. 자, 여기 보존하라고 했죠. 자,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딱 발표되면은 여기 녹지다라는 용도가 딱 정해집니다. 그럼 개발된다 안 된다? 개발이 못하도록 실천돼 들어가 버려요. 자, 그다음에 자,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발표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은 일반적인 보존보다 좀 더 강력하게 보존시킬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자연환경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럼 좀 더 강력하게 보존시켜야 돼요. 그럴 때 이거 발표한단 말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비 관리에 관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 발표되면은 여기에는 강력한 보존이 어떻습니까? 실행돼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 건물 더 지을 수 있다 없다? 더 지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 기반이 설치되겠죠. 어떻게? 자, 여기 이 시에 자, 여기에 도로망을 이렇게 건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로 기반시설이죠. 그냥 설치 못해요. 이거 발표한다. 도로라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이 발표되면 여기에 도로가 들어오기 어떻습니까? 예, 도로 설치가 시작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자, 신개발과 재개발이 시행되겠죠. 어떻게? 자, 이 지역에 여기에 갑자기 뭐가 들어오느냐? 신도시 같은 게 들어와요. 예. 아니면 큰 산업단지가 들어오든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발표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오래된 지역에 재개발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 재개발이 실행되더라고요. 자, 5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되면은 자, 우리가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거 들어가죠.
일정 용도에 정한 건물만 넘어서 개발이 실행되어 버립니다. 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후의 최소 구역 계획이 발표되면은 이런 곳에 복합 개발이 됩니다. 복합 개발이. 자, 이렇게 이 계획이 발표되면 정해진 대로 딱딱 실행되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도시군관리계획 종류 6가지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 있죠? 시골이나 자 여기에 도시나 이 관리계획 6가지를 가지고 다 만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배우는 공법 외에 자 부동산 학계론, 민법, 공시세법 이래 배우죠. 그거는 크기가 요만한 거예요. 내 손가락 반마디. 그럼 공법 크기는 이 강의실 크기도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큰 과목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요만히 해보면 성적이 논다 안 논다? 안 놓아요. 공법 시간에 생각을 틀을 깨줘야 돼요. 왜?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만든 법이.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 여기다가 대한민국을 오늘날 모습으로 만들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고 팔죠. 그래서 뭐 배웁니까? 민법 배우잖아. 사고 파니까. 자, 사고 파니까 또 주택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시세 파악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 배웁니까? 학계론 배우잖아요. 자, 그리고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등기법, 공시법 배우잖아요. 세금 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세법 배우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크기 위에 자, 그 속에 여러분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고 팔거나 자, 그런 과정에 필요한 법들을 배운다. 그만큼 공법은 규모가 어떻다? 큰 과목. 대한민국을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만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법이 공법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무슨 계획? 예, 도시군관리계획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6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음 주에 이거 배웁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자, 그 다음 주에 가면 이거 배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에 이런 거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주째 들어가면 도시개발 사업 배우고 5주째 들어가면 뭐 배웁니까? 정비사. 자, 5, 6주 동안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몇 문제 나오느냐? 24문제. 여기서 60%가 나옵니다. 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6가지 법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이 무슨 법이다? 공법입니다. 공법이. 그럼 이 근본적인 법 1차에 넣어보면 원래는 1차에 넣으려고 생각했겠죠. 시험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합격자가 안 논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는데 가장 여러분이 알아야 할 법이 공법입니다. 왜? 민법적인 것은 몰라도 변호사라는 전문가가 있죠. 등기에 관련해서 몰라도 법무사가 있죠. 세금에 대해서 몰라도 세무사가 있어요. 그럼 공법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법이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책을 넘기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이게 도시군관리계획 한 종류죠. DS업입니다. 여기서는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지구단위계획도 DS업입니다. 도시군관리 한 종류예요. 자, 그러면은 댁에 돌아가서 복습하실 때 DS 배운다는 이 부분은 복습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안 되죠. 안 배웠는데 왜 복습을 해? 반드시 수업한 것만 복습을 했어요. 자, 기반시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종류 6가지 중에 기반시설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봅니다. 다음 강목의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크게 7가지 세부적으로 약 45가지 시설을 이걸 기반시설이라 하는데 자 우리가 도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기초시설들이에요. 그래서 교통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이 있고 공간시설로서 광장, 공원, 녹지 등이 있고 유통공급시설로서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설비, 방송통지시설, 공동구 등이 있고 자 공공문화 체육시설로서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이 있고 방객시설로서 하천, 저수, 유수지, 방화설비 같은 거 보건위생시설로서 장사시설, 장사시설은 뭐예요? 장례에 관한 시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고 환경기초시설에는 자 거기에 하수도, 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등이 있는데 이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교재에 105쪽 보세요. 105쪽. 자, 105쪽에 보시면 기반시설 정의 및 종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번에 기반시설 표 있죠. 그 표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표 중심으로 여러분이 자주 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반시설은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내면 안 돼요. 24회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안 냈습니다. 얘는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근데 25, 26, 27, 28 내리 4년을 이걸 냈어요. 예. 자, 그리고 29, 30, 31에는 안 냈습니다. 올해 32에는 출제원이 바뀌는 해죠.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세요, 여러 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오면은 뭐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만 주의하고 보면 다 맞춥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다시 교재 22쪽. 자, 도시공객 시설은 뒤에서 보면 돼요. 9번 광역시설도 뒤에서 보면 되고 10번 공동구나 11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도 뒤에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도시공객 사업 찾았습니까? 자, 그게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강목 사업 줄치고 막사는 1번 줄칩니다. 도시공객 시설 사업. 큰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죠. 2번 도시활법에 따른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신개발에 관한 사업이죠.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정비사업 줄치고 이건 재개발에 관한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13번이나 14번은 볼 게 없습니다. 자, 버리시고 15번 국가계획. 자, 봅시다. 중앙행정기관이 라는 말 밑줄 치시고 그 위에다 씁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누구라 했어요? 장관이라 했죠. 장관. 예. 자, 그래서 중앙행정안이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줄칩니다.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자,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그까지 줄쳤습니까? 이걸 뭐라 부른다? 국가계획이란다.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최우선 시행이라고 썼어요. 자, 국가계획은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 최우선 시행합니다. 자, 우리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이면 장관이죠. 장관이 국토 전반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국토 전반에 영향 미치 큰 내용이 큰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계획으로서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기본계획에 관한 거나 관리계획 결정사항 이런 6가지 있죠. 이게 포함이 되면 이걸 국가계획으로 부르자 이 뜻이에요.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 최우선은 시행해야 된다.
그 국가계획으로 만들어진 개발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세종시다. 자, 세종시는 공주시 일부, 영기군, 청원군 일부 지역에 세종시가 들어갔죠. 세 개 행정구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형태로 세종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했지만은, 자, 세종시는 수립자가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었어요. 장관이 수립을 하고 그 세종시 건설계획에 관한 방향제시계획 속에는 세종시의 발전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장리발전구상이 들어가고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종류 6가지 있죠. 이것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이 격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광역이 아니고 이제 무슨 계획으로? 국가계획으로 되고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만약 이게 광역도시계획 형태로만 남아있다면 오늘날 세종시 건설은 못했습니다. 자, 세종시를 건설하자고 주장해서 계획을 발표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자, 자기가 임기 말년쯤 되니까 세종시 건설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거 공약을 보니까 세종시 건설은 백자식이었다. 자, 그리고 세종시는 건설은 행정도시가 아니고, 자,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명박 후보가 선거 공약입니다. 결국 이명박은 세종시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공약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세종시를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임기말 때 바꿀 것 같으니까, 자, 이걸 국가계획으로 계획을 끌어올려서 어떻게? 무조건 이게 최우선적,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정책에서 최고 우선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라니까, 자, 이명박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최우선 시행이 되니까 무조건 시행해라 이때. 자, 그리고 세종시 때문에 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박근혜. 예. 자, 이명박은 세종시를 없애겠다 해서 대통령이 됐고, 자, 박근혜는 세종시를 살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세종시 때문에 대통령이 3명이 번갈아 됩니다. 예. 그게 공법이고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정치 때문에 만들어낸 과목이니까. 결국은 세종시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결국 실질적으로 2사람입니다. 예. 세종시 없애자 해서 대통령이 되고, 세종시를 살리자 해서 대통령이 되고. 자, 어쨌든 세종시는 오늘날 만들어져 버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최우선 시행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딱 기억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우선 시행이다. 자, 16번의 용도지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21번 기반 설치 비용까지는, 자, 난주 뒤에서 보면 됩니다. 자, 25쪽에 가시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계획과의 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걸로 갑시다. 그건 무슨 내용이냐?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어느 지역에, 자, 개발을 하자 하니까 대통령이 장관시켜 있어 장관에게 국가계획으로, 자, 여기에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 방향을. 그래서 행정도시를 만들자라고 발표할 수도 있고, 자, 이 지역에 시도지사가 있겠죠. 시도지사는 대통령과 당이 달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 여기에 기업도시 중심으로 개발하자라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자, 여기에 여러 시군이 들어가 있겠죠. 그 시장 군수는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도시군 계획, 특히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것을 발표해서 여기에 산업단지나 조성할란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고, 자, 여기에, 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여기에 생태도시나 만들자라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지역을 개발을 시킬 때 여러 가지 방향 제시가 되죠. 이러면 계획의 혼선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 대통령을 비롯해서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전부 다 뭐로 뽑습니까? 선거로 뽑잖아. 선거로. 선거를 뽑으니까 대통령 정책과 다르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책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되죠. 예.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라 합니까? 못하죠. 뭐라 하면 탄핵이 됩니다. 법이. 탄핵되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돼요. 거기 선거직 공무원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계획의 혼선이 생기니까 이런 계획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 간의 위기 질서를 정하자 이 뜻이야. 그래서 국가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자, 밑에 어떤 계획이 있든 간에 이 계획에 따라야 돼요. 자, 그 다음이 무슨 계획? 광역도시 우선계획. 도시군계획이 기본계획. 자, 그래서 단일화 행정구에서 가장 기본적 계획이 뭐다? 도시군계획. 그거보다 한 칸 위가 광역. 최우선이 국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자, 이렇게 위계질서를 정해놨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뭐가 됩니까? 기본의 동그랑. 자, 부분별 계획의 수립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자 줄치입니다.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들은 기본계획인 도시군계획의 하위에 있죠.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 땐 여기 부합시키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국가계획, 도시군계획 상관의 관계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자, 그럼 국가계획이 최우선 계획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4번에 도시군계획 등 명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버리세요. 자, 이제 교재를 넘겨서 27쪽에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며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광역도시계획 내용의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의 내용 우선한다. 그렇게 줄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토지계획에는 자 위계질서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우선 계획이 국가계획이고 그 다음이 광역이고 그 다음이 도시군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위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이렇게 위계질서를 정해서 계획을 운용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6쪽에 광역도시계획으로 이제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뭘 배우느냐, 광역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를 배워요. 자, 계획을 만드는 과정을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광역도시를 만드는지 자 잠시 쉬었다가 하나하나 하도록 합시다.